안녕하세요. 노후 산책입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관계, 즉 죽는 한이 있어도 이런 사람은 인연을 끊어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맺지만 그 중에는 우리 삶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소중한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실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짚어보고 현명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경희 씨는 무려 30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 민정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게 된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민정 씨는 평소에도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는 성향이 강했지만 경희 씨는 오랜 세월의 우정과 정 때문에 참고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의 행동은 시간이 갈수록 경희 씨의 마음을 점점 더 상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희 씨가 건강을 위해 요가를 시작했을 때 민정 씨는 그런 거에서 뭐하냐, 시간 낭비하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경희 씨는 처음에는 오랜 친구니까 이런 말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민정 씨는 경희 씨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기는커녕 매번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어느 날 경희 씨가 요가 수업에서 배운 동작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자 민정 씨는 그거 하면 몸 다치겠어라며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경희 씨는 점점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느 날 민정 씨와의 대화 중에 벌어졌습니다. 경희 씨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려 했지만 민정 씨는 그런 건 내가 예전부터 말했잖아, 내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라며 경희 씨의 감정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경희 씨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결국 큰 소리로 다투고 말았죠. 그날 이후 경희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걸까? 스스로를 돌아본 끝에 경희 씨는 용기를 내어 민정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관계를 정리하면서 내가 나 자신을 더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며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민정 씨처럼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불안정한 자존감을 방어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자신의 의견을 고집함으로써 우월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시도나 성취를 깎아내리는 말은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착각을 강화하기 위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감정적인 부담을 크게 만듭니다.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경희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관계는 상호적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민정 씨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관계를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재석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재석 씨는 오랜 시간 지인 동규 씨와의 관계로 인해 큰 우울감을 겪었습니다. 동규 씨는 만나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했고 대화는 늘 불평과 불만으로 시작해서 끝났습니다. 어느 날 재석 씨는 모임에서 새로운 취미로 사진 촬영을 시작했어라며 즐겁게 이야기했지만 동규 씨는 그런 거에서 뭐 하려고, 내가 예술가도 아닌데라며 비아냥댔습니다. 처음에는 재석 씨도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친구니까 이런 말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반복되면서 재석 씨는 자신이 무언가를 시도하려는 의욕조차 잃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은 재석 씨가 사업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이야기했을 때였습니다. 재석 씨는 열심히 준비한 계획을 자신 있게 설명하며 동규 씨의 조언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런 걸 누가 하겠냐? 시간 낭비야. 그냥 안정적인 직장이나 찾아봐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재석 씨는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오랫동안 동규 씨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왜 나는 동규 씨의 말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받을까? 그의 부정적인 태도가 내 삶을 잠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 끝에 재석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동규 씨와의 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 재석 씨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규 씨 대신 긍정적이고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더 자주 어울리며 재석 씨는 자신감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지금 생각해보면 동규 씨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어요. 그 결심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부정적인 감정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규 씨와 같은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불안을 외부로 표출하는 방식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에서 자신의 불만족이나 결핍을 인정하기보다는 타인의 성취나 시도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느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방어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하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정서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관계는 장기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석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관계는 상호적인 지지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바탕이 되어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동규 씨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관계를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은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은영 씨는 몇 년 전 사업 파트너였던 진우 씨와의 관계를 정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은영 씨는 진우 씨와 함께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서로 신뢰하고 지지하며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우 씨의 행동은 점점 은영 씨를 실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든든한 동료처럼 행동하던 진우 씨는 뒤에서는 은영 씨의 약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평판을 깎아내리곤 했습니다. 은영 씨는 처음에는 이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몇몇 지인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통해 진우 씨의 이중적인 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사업 자금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영 씨는 계좌를 점검하던 중 진우 씨가 사업 자금을 몰래 유용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이런 배신을 겪은 은영 씨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때까지도 진우 씨를 믿고 싶어 경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의 행동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과 관련해 은영 씨를 배제한 채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려 했던 사건은 은영 씨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진우 씨는 계약을 성사시킨 공을 자신에게 돌리려 했고 심지어 은영 씨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은영 씨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 은영 씨는 내가 더 빨리 이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이 후회될 정도로 진우 씨와의 관계를 끝낸 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진우 씨와의 관계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진우 씨와 같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관계를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때로는 어릴 적부터 형성된 잘못된 가치관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 성향이나 정직함보다 실리적인 접근을 우선시하는 환경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의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신뢰란 일회용 자원처럼 여겨지며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이후에는 쉽게 저버리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장기적으로는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은영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고
신뢰를 무시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할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진우 씨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관계를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정리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것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훈 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성훈 씨는 오랜 시간 친구로 믿어왔던 준영 씨와의 관계에서 깊은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성훈 씨는 언제나 준영 씨의 부탁을 들어주며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삿짐을 나르는 일부터 자잘한 심부름까지 준영 씨가 필요로 할 때마다 성훈 씨는 기꺼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준영 씨는 정작 성훈 씨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번번이 외면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성훈 씨가 이번에 이사하는데 도와줄 수 있니? 라고 부탁했을 때 준영 씨는 바빠서 못 가라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성훈 씨는 처음에는 준영 씨가 정말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뒤 준영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부탁 하나 할게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부탁은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고 준영 씨는 성훈 씨의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 인사조차 하지 않고 또 다른 부탁만 이어갔습니다. 가장 큰 상처를 준 사건은 성훈 씨가 진지하게 도움을 청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성훈 씨는 이사 후 정리가 힘들어 너무 혼자 하기 힘들다. 한 번만 도와줘라고 부탁했지만 준영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내가 그런 거 도와줄 시간 없어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훈 씨는 그날 밤 혼자 상자들을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한쪽만 주는 관계를 이어왔을까? 그의 가슴 속에는 실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성훈 씨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준영 씨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늘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지만 자신이 준영 씨에게 요청하면 거절당하는 상황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결국 성훈 씨는 준영 씨와의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후 성훈 씨는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준영 씨와의 관계가 얼마나 불균형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자신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쏟기로 결심했습니다. 준영 씨와 같은 사람들은 보통 관계를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감사나 보답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타인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배우지 못했거나 이기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상대방의 호의를 약점으로 여겨 반복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훈 씨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끊임없이 양보하고 베풀어주는 상황을 스스로 정당화하며 관계의 불균형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당하는 사람은 점점 지쳐가고 자신감과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성훈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며 진정한 친구란 서로를 지지하고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주변에 준영 씨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관계를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지키는 데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은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자원을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더 나은 관계를 선택하세요. 이제 이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솔직히 돌아보세요.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느껴온 스트레스나 상처를 인정하고 그로 인해 삶의 질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다음으로 명확히 선을 긋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스스로 정하세요.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키우는 데 집중하세요.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북돋아주고 진심으로 지지해 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려보세요. 이런 관계는 여러분에게 더 큰 행복과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새로운 만남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에너지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산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